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진행자 틀라지기입니다. 오늘도 저희 그틀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그런 사람 있나요? 온 세상이 나를 향해 침을 뱉을 때 유일하게 내 손을 잡아준 사람. 그런데 만약 그 손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망가지 못하게 내 목줄을 쥐고 있었던 거라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이나 흔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의 명예를 난도질한 한 남자와 그를 구원자라 믿고 스스로 감옥에 들어갔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고개를 숙였던 여자, 그리고 그녀의 겸손을 만만함으로 착각해 무시한 사람들. 이제 가짜 구원자의 가면을 낱낱이 벗기고 썩은 살점을 도려낼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서영은 중소기업 기획팀의 인재였습니다. 그녀는 단정하고 유능하며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그 덕분에 회사에서 인기도 많았고 모든 직원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지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어느 월요일 오전 사내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 몇 장과 글 하나로 처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기획팀 박대리, 청순한 척하더니 실체는 완전 꽃뱀. 전 직장에서 유부남 상사 꼬셔 명품백 뜯어내다 걸린 것. 회사 로비에서 상사 부인한테 머리채 잡히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사진 속 서영의 얼굴은 모자이크되어 가려져 있었지만 누가 봐도 서영이라 짐작할 수 있었어요. 평상시 그녀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에 가방까지 그대로였거든요. 당연히 저 소문의 주인공은 서영이 아니었지요. 누군가 고의로 서영처럼 보이게 조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내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전 직장에서의 스폰서 관계, 낙태 수술 경력, 확인되지 않은 추잡한 소문들이 순식간에 사내 게시판을 도배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게시물들을 올라오는 즉시 지웠지만 사람들의 눈은 그보다 더 빨랐습니다. 그날 이후 서영이 사무실에 들어서면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웃으며 커피를 마시던 동료들이 이제는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소름 끼쳐 라며 노골적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서영에게 점심시간은 비참함 그 자체였어요. 서영이 평소처럼 구내식당의 테이블로 다가가면 대화를 나누던 동기들이 약속이나 한 듯 식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아, 갑자기 속이 안 좋네. 우리 다른 곳으로 옮길까? 텅 빈 테이블에 홀로 남겨진 서영의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서영이 타자마자 뒤에 서 있던 여직원들이 코를 막았습니다. 아휴, 어디서 역겨운 냄새 안 나? 겉만 번지르르 하면 뭐해.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는걸. 서영의 뒤로 들리는 비열한 웃음소리가 송곳처럼 서영의 등에 박혔습니다. 게다가 팀장은 서영이 제출한 기획안은 열어보지도 않고 반려해버렸습니다. 팀장은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차갑게 내뱉었지요.
박서영 대리, 자중 좀 해. 회사 이미지 먹칠하지 말고 당분간 외근도 나가지 마. 사람들이 알아볼까 무서워. 서영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사람들은 오로지 보고 싶고 믿고 싶은 것에만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서영이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은 꽃뱀이 연기까지 잘한다며 비웃었지요. 서영은 순식간에 살아있는 송장이 되어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퇴근길, 회사 로비에서 넋을 잃고 서 있던 서영의 앞에 누군가 우산을 씌워 주었습니다. 평소 말수도 적고 조용히 그녀를 챙겨주던 동료 병식이었습니다. 그는 서영의 젖은 어깨를 두드리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 씨, 힘들죠? 난 다 알아요.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요. 그러니까 울지 말아요. 저 사람들 다 자격지심에 눈이 멀어서 저러는 거예요. 서영 씨가 잘 나가니까 질투하는 거죠. 서영 씨가 망가지기만 하이에나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가까스로 버티던 서영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이 지옥에서 서영은 단 한 명 자기 편이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받아 병식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연인이 된 것이지요. 얼마 뒤 회사에서 늘 괴로워하는 서영에게 병식이 제안했습니다. 서영아, 이 쓰레기 같은 곳에서 더 이상 있지 마. 일 그만두고 나랑 결혼하자. 아무도 너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내 아내로 우리 아이의 엄마로 살면 되잖아.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어줄게. 서영은 그 손이 사실은 자신을 낭떠러지로 밀어뜨리는 바로 그 손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병식을 생명의 은인이라 믿으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스스로 감옥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착하고 똑똑했던 딸이 하루아침에 꽃뱀이라는 오명을 쓰고 사표를 던졌다는 소식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 말 그대로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서영의 아버지는 딸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지요. 서영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아빠는 다 안다. 당장 내려와라. 아빠 엄마랑 예전처럼 마음 편하게 살자꾸나. 아빠, 죄송해요. 근데 지금 내려가면 나 정말 도망치는 게 돼요. 병식 씨, 그 사람만은 내 편이 되어 주었어요. 그 사람 옆에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부모님은 딸의 고집을 꺾지 못했지요. 그 병식이라는 자가 누군지, 정말 믿을 만한 놈인지 의심스러웠지만 지금 당장 숨조차 쉬기 힘들어하는 딸을 위해 부모님은 겨우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서영이 처음 마주한 병식의 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좁고 낡은 빌라 거실에는 조잡한 짝퉁명 둥가방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강아지도 한 마리 있었습니다. 서영은 행여나 그들이 위축될까봐 놀란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비수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어머, 들은 것보다 행색이 더 초라하네. 우리 병식이가 아니었으면 너 같은 소문 나쁜 애를 누가 거두니? 감사한 줄 알아야 한다. 옆에 있던 신우이는 한술 더 떴어요. 언니, 우리 오빠가 너그러워서 언니를 받아주는 거니까 앞으로는 소문대로 살지 말고 고분고분 조신하게 살아요. 라며 비아냥거렸지요. 서영은 울컥했지만 옆에서 에이, 그러지 마. 라며 말리는 병식을 보며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왜 모두가 저 소문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되고 가장 큰 문제인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영은 병식을 배려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병식 씨, 결혼 준비하느라 힘들지? 사실 우리 아빠 지인분이 아파트를 몇 채 가지고 계신데 이번에 정말 싸게 전세를 주실 수 있대. 아빠 도움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 병식의 눈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아, 뭐 그런 집이 있었어? 난 뭐 더 좋은 동네로 가려고 했었는데. 서영이가 정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병식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어디서 구걸해 온 것 같긴 하지만 완전 횡재네. 라며 서영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는 곧장 자기 엄마에게 달려가 거짓말을 보태며 으스댔습니다. 엄마, 내가 돈 빡빡 긁어서 전세를 마련했어. 서영이네 집은 돈 보탤 형편이 안 되더라고. 어찌저찌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시어머니와 신우의 태도는 더더욱 안하무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마련한 집으로 알고 있던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서영의 신혼집을 아예 그들의 놀이터로 삼았지요. 어머, 집이 제법 넓구나. 우리 병식이가 고생해서 마련한 집인데 며느리 네가 관리를 잘 해야지. 이게 뭐야? 먼지가 뽀얗게. 시어머니는 온갖 트집을 잡으며 제 집인 양 안방 부부의 침대에 누웠어요. 신우이는 서영의 화장대를 헤집어 놓고는 마음에 드는 화장품이나 액세서리를 멋대로 가져갔고요. 서영이 정성껏 꾸민 신혼집은 시댁 식구들의 발길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식은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고만 있었지요. 서영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너무 지치고 외로웠던 나머지 수많은 불길한 신호들을 무시했다는 것을요.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압박은 이제 임신으로 향했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원하는 게 아니라 대를 이을 손자에 대한 광기 어린 집착이었어요. 너 아직도 소식이 없니? 우리 병식이가 너 같은 하자 있는 물건을 걷어줬으면 얼른 대라도 이어야 할 것 아니냐? 혹시 그 소문대로 더럽게 놀아서 그런 거니? 서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병식은 그 옆에서 한술 더 떴어요. 남편의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던질 때마다 한마디씩 거들었지요. 서영아,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건강 관리를 좀 해봐. 안 그래도 요즘 너 살이 좀 쪘어. 자신을 구원해 주겠다던 남편은 이제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파는 동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영을 괴롭혔던 회사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지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을 맞는 서영의 첫 번째 생일. 친정 부모님은 딸이 기죽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고급 한우 세트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웬일로 인심 쓰는 척 큰 소리를 쳤어요. 내가 생일상 차려줄 테니 밖에서 친구들과 놀다 오렴. 하지만 돌아온 집안에는 고기 굽는 냄새만 진동할 뿐 식탁 위에는 빈 접시들과 술병들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병식은 이미 배를 두드리며 TV를 보고 있었어요. 눈물을 글썽이는 서영을 보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 서영아, 고기가 어찌나 좋든지 입안에서 살살 녹더라. 우리끼리 한 점씩 먹다 보니 먼저 식사를 다 해버렸네. 예, 니네 친정은 과일 농사나 지어서 고기는 모르실 줄 알았는데 좋은 걸로 보내셨더라. 시누이도 말을 얹었어요. 언니 미안해. 근데 너무 맛있어서 멈출 수가 없었어. 생일 축하해 언니. 우리 엄마 덕분에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다 왔지? 서영이 멍하니 서 있자 시어머니가 싱크대 구석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시어머니가 자신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해피가 평소 쓰던 플라스틱 개밥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식기 전에 얼른 먹어라. 밥이랑 고기 좀 남겨뒀으니까. 그릇 안에는 식어서 굳은 밥 한 덩이와 먹다 남은 비계 몇 점이 소스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이었지요. 병식 씨,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병식을 부르자 병식은 귀찮다는 듯 휴대폰만 바라보며 내뱉었습니다. 서영아, 엄마가 너 생각해서 챙겨주신 거잖아. 그릇이 좀 그러면 어때? 씻으면 다 똑같은 그릇이지. 감사히 먹어. 고기 굽느라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예의 없게 굴지 말고. 병식의 그 한마디는 개밥 그릇에 담긴 음식보다 더 역겨웠습니다. 서영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아내도 가족도 아닌 그저 말 잘 듣고 집까지 해온 키우기 편한 짐승일 뿐이라는 것을요. 방으로 들어온 서영에게 친정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서영아, 생일 축하한다. 보낸 고기는 맛있게 먹었니? 시댁 어르신도 좋아하시더냐? 부족하지 않게 넉넉히 보냈는데. 서영은 입술을 깨물며 목소리를 가다듬고 겨우 답했습니다. 네, 아빠. 너무 맛있어서 다들 좋아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생일상도 근사하게 차려주셔서 배부르게 먹었어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서영은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아빠가 정성껏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이 악마 같은 저들의 배를 채웠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몸서리치기 싫었습니다. 밖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다음엔 갈비 세트로 보내주시면 좋겠구나 라며 염치 없이 주문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영이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또 제 집처럼 들이닥친 시어머니는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안방으로 돌진했습니다. 며느리가 숨겨둔 과거의 증거라도 잡아서 더 옥죄고 싶었기 때문이었지요. 서영의 가방 깊숙한 곳에서 빳빳한 노란 대봉투 하나가 시어머니의 손에 걸렸습니다. 이게 뭐야? 다니던 직장에서 받은 소송 서류인가? 아니면 산부인과 기록이라도? 토지 대장이었어요. 이건 또 뭐야? 아니, 농사 짓는 아버지가 땅을 담보로 빚이라도 냈나? 침을 묻혀가며 한 장 한 장 넘겨보던 시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일대의 산과 들이 죄다 서영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5만 평, 10만 평. 숫자를 세던 시어머니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저 가난한 농부인 줄 알았던 사돈이 그 지역의 모든 사과 농장을 호령하는 땅 부자였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급하게 부르며 소리쳤어요. 딸, 이리 와봐. 미쳤다. 지 아빠가 과수원하는 농부라더니 그게 그냥 농부가 아니라 지역 유지였어. 서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언제나 험악한 표정으로 거실을 차지하고 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갑자기 버선발로 뛰어나와 세상 다정한 표정으로 서영의 두 손을 잡는 것이었어요. 어머, 우리 며느라가 왔니? 아이, 힘들게 장은 왜 네가 보러 가? 이따가 아범 오면 시키지. 이 귀한 손에 물도 묻히면 안 되는데. 시누이도 완전히 다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그동안 내가 좀 까칠했죠? 언니가 너무 예뻐서 질투나서 그랬나 봐요. 잠시 후 식탁 위에는 배달시킨 최고급 초밥 세트와 도미회가 깔렸습니다. 병식 역시 퇴근하자마자 서영의 발을 씻겨주겠다며 대야를 들고 나타났지요. 서영아, 고생 많았지? 나 만난 거 후회 안 하게 내가 진짜 잘할게. 서영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밥 그릇을 내밀던 사람들이 오늘은 자기를 여왕처럼 떠받들고 있으니까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지난 생일 때의 일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지난번에 저한테 개밥 그릇에 밥 주신 건 너무하셨어요. 저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가슴을 치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 서영아, 어쩜 좋니? 난 그게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빈티지 스타일 수입 그릇인 줄 알았지. 내가 텔레비에서 봤거든. 그런 투박한 그릇이 하나에 몇십만 원씩이나 한다고. 아니, 근데 다 그런 게 우리 집에 있는 거야. 너무 예쁘길래 우리 귀한 며느리 대접하려고 거기 정성껏 담아준 건데 네가 오해했구나. 아이고, 내가 무식해서 미안하다. 시누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 언니.
그거 우리가 예전에 편집샵에서 산 거야. 말도 안 되는 억지였지만 서영은 그들의 눈부신 미소와 환대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제라도 나를 인정해 주니까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지? 서영은 이 가짜 평화를 진짜 행복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영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병식은 매일 저녁 꽃다발을 사들고 오고 시어머니는 매일 보양식을 해다 바쳤지요. 신우이는 서영의 쇼핑 메이트를 자처하며 굽신거렸습니다. 서영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시댁의 사랑에 그동안의 소문과 고통이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형 마트에 간 서영의 눈에 익숙하지만 떠올리고 싶지 않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전 직장에서 가장 친했지만 소문이 터진 날 가장 먼저 등을 돌렸던 동료 민지였습니다. 서영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수치심과 공포가 밀려와 카트도 버려둔 채 도망치듯 코너를 돌았지요. 하지만 민지가 더 빨랐습니다. 그녀가 서영의 손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서영아, 잠깐만.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놔. 더 이상 그쪽 사람들이랑 할 말 없어. 서영아, 나 너무 괴로웠어. 네가 회사 그만두고 전화번호를 바꿔서 연락도 못하고. 그 사람, 병식 씨가 술 취해서 우리 팀 회식 자리에 나타났을 때 그때 다 알았어.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쏟아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식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잔뜩 취해 거드름을 피우며 동료들에게 자랑하듯 추악한 진실을 떠버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어. 심부름센터에 의뢰해서 가짜 소문 퍼뜨린 거, 또 사진 합성한 거 자기가 다 설계한 거라고. 그렇게 해서 콧대 높은 서영이를 자기한테만 매달리게 만들어서 결혼에 성공한 거라고. 자랑하듯 떠벌리더라고. 서영이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준 우산, 따뜻했던 손길,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킨 뒤 소유하려고 만든 덫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정신을 잃을 것 같은 몸을 겨우 이끌고 집에 돌아온 서영. 병식이 샤워하는 사이 평소 쳐다보지도 않았던 병식의 옛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병식의 생일. 숨겨진 파일들을 뒤지다 수상한 이름의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심부름센터와 주고받은 메일, 송금 내역서, 그리고 소문 유포 일정표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구원자가 아니라 서영의 인생을 산채로 발가벗겨 자기 것으로 만든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서영은 쏟아지는 눈물을 닦으며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착한 서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서영은 이제 개밥그릇을 내밀었던 그들의 손을 가장 잔인하게 잘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이제 그만하려고요. 제 집에서 제 이름으로 다 쓸어버려야겠어요. 서영이 병식에게 말했던 아빠의 지인은 사실 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친할아버지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할아버지가 손녀인 서영을 위해 마련해 두셨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병식은 이 아파트가 그저 그걸로 운 좋게 얻어 걸린 전세인 줄 알았던 것이지요. 드디어 서영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하는 병식을 위해 식탁을 차렸어요. 메뉴는 병식이 유난히 좋아하는 갈비찜. 오늘도 들이닥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신이 나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밥을 먹지 않고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병식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놀라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는 병식에게 서영이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실컷 먹어도 교도소 밥은 입에 안 맞을 테니까. 서류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병식이 심부름센터에 루머 조작을 의뢰한 입금 내역과 대화록. 또 하나는 이 집의 등기부 등본. 병식은 핏기가 가신 얼굴로 더듬거렸어요. 이게 뭐야? 네가 이걸 어떻게... 그리고 이 등기부 등본은 또 뭐야? 이 집 소유주 이름, 우리 할아버지 성함이야. 이 집 할아버지가 나 결혼할 때 증여해 주시겠다고 했던 거야. 당신 자존심 세워주려고 아빠 지인이라고 말한 건데 당신 아주 신났더라. 시어머니가 부부 사이에 이게 무슨 법도냐? 며 악을 쓰자 서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아들 김병식을 제가 사기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회사 사람들에게 제 명예를 실추시킨 대가, 제 인생을 망친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할 거예요. 서영은 병식에게 말했어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면 회사 게시판에는 안 써줄게. 안 그러면 네 놈이 한 것처럼 똑같이 갚아줄 거고. 병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인생이 끝장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서영은 단 1g의 자비도 없이 변호사를 통해 미리 준비한 즉시 퇴거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병식과 시댁 식구들은 제 발로 비참하게 짐을 싸서 도망치듯 집을 나갔어요. 다음 날 서영은 당당하게 회사에 등장해 즉시 대표실과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변호사가 작성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예정 통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영은 단톡방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았던 주동자 3명에게 각각 3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도 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돈으로 갚으세요. 서영이 단호한 말에 사무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서영은 회사 측에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식 사과문을 사내 게시판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모든 일을 끝낸 서영은 친정이 있는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끝도 없이 펼쳐진 사과나무 숲. 그녀는 이제 피해자 서영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기획력을 이용해 과수원을 국가대표 프리미엄 농장으로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쁜 과일을 키우며 살아갈 거라고요. 오늘 밤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빛나게 해주는 사람인가요? 혹시 나니까 널 이해하는 거야 라는 말로 당신을 세상과 단절시키고 서서히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나요? 누군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이 정도면 감사한 줄 알아 라고 말한다면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스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틀라 가족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인간의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 누구의 잣대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직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틀라의 틀라지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